1, 땡. 자, 페이지 78페이지고요. 이제 반도체의 활용 분야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반도체라는 것은 헷갈리면 안 돼. 자연계에 존재하는 순수 반도체를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반도체는 순수가 아니라 써나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은 거야. 이때 이 불순물 섞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핑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P형과 N형 반도체가 있다. 이때 이 P형하고 N형 두 개를 붙인 게 요놈, 요놈, 요놈. 그 다음에 세 개 붙인 게 요놈 놈들. 그 세 개 붙인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쓴 거, 그게 바로 메모리 CPU. 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다이오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오드는 어떤 녀석이냐? P형과 N형을 각각 붙여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줄임말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정류작용을 합니다. 그럼 정류작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걸 정류작용이라고 해. AC 전기를 DC로 바꿔주는 거야. 즉 한쪽으로만 전기를 이동시켜서, 그치?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전기만 이동시켜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류 전기를 그 다음 하나의 방향성이 없는 전기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럴 때 전기를 통하게 만들었어. 이건 오케이 바리. 됐어? 그럼 거꾸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치?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전기가 통하게끔. 그러면 여기 있는 새끼는 여기에 가전제품이 하나 달려있다고 치면 얘는 무슨 전기만 처묵처묵하겠어? 플러스만 처묵처묵하겠지. 그치? 그런 거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해. 모든 가전제품은 이 장치가 있어야지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 가지고서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LE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LED 같은 경우는요, 미리 좀 알려줄게요. 여기 다리가 두 개가 있잖아. 그치? 얘도 다이오드하고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가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거든? 긴 거한테 플러스 연결하고 짧은 거한테 마이너스 연결해야지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요. 근데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얘하고 똑같아. 반대로 흐르지 않아. 그래서 빛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아둬.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태양전지라고 했는데 이 태양전지는 일명 뭐라고 하느냐? 써놔라. 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광다이오드. 이건 틀려. 발광. 이건 그냥 광. 됐지? 얘는 뭐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빛 받으면 전기가 생기는 거야. 에이, 지우고.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지 않니? 야, 빛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가 흘러? 원래 전기가 흐른다의 정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전자가 이동하고 싶으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 전압을 결정짓는 녀석들, 전압을 갖다 주는 녀석들, 그 녀석들이 바로 전지입니다. 맞아요? 그럼 빛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광자라고 해. 그 빛광자를 써서 빛 하나하나가 전자하고 부딪히면 이 빛 알갱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전자한테 다 전달이 돼. 그럼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태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가 흐르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태양전지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런 현상은 뭘 이용하느냐? 혹시 들어는 봤을 거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을 이용해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광전효과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광전효과. 빛알갱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에너지가 전자한테 부딪혀서 에너지 줘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가 광전효과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 에너지 교환 현상이 생기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지. 미리 좀 알아두세요. 태양광 발전. 원래 발전할 때는 전자기 유도 방식 이용하는데 이 태양광 발전은요. 유일은 아니죠. 한 몇 가지 중에 전자기 유도 이용하지 않고 전기 뽑아내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메모리 CPU라고 해서 이건 연산작용하지. 연산. 빛이 아니라 전기를 어느 정도 모으면 그 어느 정도 모은 걸 묶어가지고 묶음 단위에서 그 다음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반도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제품 등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자.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가라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저항이 작아져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했어. 자, 얘들아, 평상시 반도체는요, 전기 저항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게 되면 중간자동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와 도체 사이에 있어. 평상시 때는 절연체처럼 전기가 안 통해. 그런데 얘가 열이나 전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도체 따라 합니다.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불순물을 첨가한다. 이걸 일명 뭐라고 해?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작아진다. 다른 말로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맞죠? 자, 두 번째, 저온에서는 전기 저항이 커가지고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누구 따라 한다고? 절연체. 맞습니다. 전기 저항이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물질로 규소가 제일 대표적인 녀석. 이때 이 규소 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14족 원소들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규소나 저마늄 이런 애들이 바로 어떤 애들이야? 바로 순수 반도체야.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잘 쓰지는 못해요. 여기다 불순물 섞어야지만 쓰지. 자, 이제 밑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전부 다 맞아요. 자, 2번 그림 가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정류작용. 자, 두 번째, 나는 전기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 맞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그 다음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라는 전기 전도성을 조절하여 전기 신호를 처리한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지. 맞고요. 오늘날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는 불순물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5번.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초전도체 이런 녀석이 나와. 이 초전도체는 잘 봐. 온도에 따라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이 커져. 그럼 거꾸로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녀석이지. 근데 작아지는데 어느 순간 되면 뚝 떨어져서 삐 아예 저항이 없어.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 라지 R이 0인 녀석. 그때 이 특정 온도가 현재 이 물질은 4.2 켈빈이고요.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임계의 온도라고 불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임계 온도에서 4.1 켈빈 하면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저거 온도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니네 저기 켈빈이라고 돼 있으면 절대 온도예요. 이 절대 온도 같은 녀석은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얘가 나와. 그럼 진짜 온도는 얼마야? 대략 따질게. 영하 한 269도. 영하 269도면 엄청나게 추운 거지. 그치? 거기에서나 비로소 R이 0이래. 그럼 이 R이 0이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자,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나요. 임계온도 이하다라는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내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발전. 그 다음 보낼 거야, 쟤네한테. 송전. 송전할 때 이용하는 선이 송전선. 걔도 전기 저항입니다. 송전선도 전기 저항이 있어. 그런데 전기 저항이 0이야. 그럼 내가 만든 100개 에너지를 쟤한테 줄 때 실제는 낭비가 되거든? 손실이 되거든? 이건 손실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치? 근데 단점은 뭐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전기 저항이 0이니까 또 에너지가 바뀔 때, 에너지가 전환될 때 A란 에너지를 B로 바꿀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래. 그때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자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뭐냐?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반자성의 성질을 갖는 거야. 반자성이라는 것은 자석에 반대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자석이 반대. 그치? 그래서 이 반자성 효과 때문에 여기 있는 자석이 뜨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해? 이거 외워야 돼. 마이스너 효과예요. 이걸 마이너스 효과라고 쓰면 다 틀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 현재 온도가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현재 온도가 여기입니다. 현재 온도 여기 임계 온도보다 안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자석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냥 대충 그릴게요. 위에 자석이 있는데 위에 자석, 요 자석이 요 자석이 요 밑에 있는 게 초전도체야. 현재 임계 온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잘 봐. 현재 위에 있는 자석은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인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맘대로 쓸게요. 여기가 N극입니다. 그럼 여기가 S극이야. 그럼 위에 있는 자석은 현재 주변에 자기장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치? 자석의 자기장은요. N극에서는 나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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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극은 들어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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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여기서 한 바퀴 돌리시고 가운데 이어주시면 돼. 이게 현재 있는 요 자석이 자기장이야. 그런데 현재 뭐라고? 임기온도 이상이라고. 그럼 이 자기장이 있어봤자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무슨 온도로 바뀌었어? 여기 있던 녀석이 뜩 이제 현재 여기야.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야 돼? 이 자식이 드디어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들켜내는 거죠. 나는 반자석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외부에 있던 자석의 반대가 돼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돼. 왜? 아래쪽 자기장의 반대니까 위쪽 자기장이 생겨야 되지. 맞아? 그러면 여기 봐봐. N극, 여기도 N극. 그럼 여기다 이쁘게 써볼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였다면 얘도 N이고 여기가 S란 얘기지. 그럼 N극과 N극은 무슨 힘이 존재해? 무슨 힘? 꺼져라. 청력. 그러니까 뜨지. 그러니까 뜰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반자성이라고 하고 바로 마이슨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바로 자기부상 열차가 뜨는 거죠. 됐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 잘 봐. 현재 아래쪽 초록이하고 위쪽 검딩이야. 그럼 얘하고 얘가 임기온도 아래에선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거지. 이걸 싫어해서 이걸. 그치? 그래서 얘를 얘로 없애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 써놔라 내부 B라고 쓰는 건 자기장이라는 뜻이야. 자기장이 0입니다. 초전도체 외부 자기장이 자기가 만든 반자성 때문에 생긴 자기장 때문에 없어져.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0이다. 됐징? 자, 세 번째 3번. 수은의 전기 저항이 약 4.2 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0이 되는 것과 같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초전도. 그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계의 온도. 임계 온도. 너네 보통 임계점이라는 거 뭐야? 한계란 얘기야. 할랑말랑 될랑말랑. 알겠니? 그래서 보통 온도는 T라고 쓰는 거 알지? temperature. 그치? 그 다음 이제 임계점이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다 C를 붙여요. C가 뭐냐면 치명적인 이란 뜻의 크리티컬이라는 뜻이야. 크리티컬. 달랑말랑 치명적이지. 조금만 넘으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아. 그런 거 그래서 TC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넘기시고. 자, 4번입니다. 그림 나와 같이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뜨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마이스너 효과죠. 됐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효과라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할까? 자, 5번 초전도체를 활용한 분야와 그 분야에 이용된 초전도체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부상 열차는 강한 자석을 만드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강한 그 장한 자석을 어떻게 만들어? 반자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자석에 반발하는 성질이다. 마이스너 효과고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반자성. 두 번째 MRA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MRA, 핵융합로 이런 것들. 그 다음 디귿 초전도 전력 케이블은요. 전기 저항이 작아서 0이어서 손실 에너지가 전혀 안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열이 아니라 적은 열입니다. 여러분들 조는 애들이 있는데요. 조는 애들은 영원히 이름을 불러서 박제를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이름 부르말 말랑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 눈깔 무거운 애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이제 그래핀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바로 누구야? 가부터 나와 있는데 이 가는 어떤 녀석이냐? 흑연이죠. 누구라고? 흑연. 흑연층이 한 층, 두 층, 세 층, 여러 층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흑연입니다. 자, 이 흑연을 한 겹씩 띄어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핀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 그래핀을 둘둘 마를 거야. 김말이처럼.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 같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처럼 묶은 거지 둥글둥글. 요거를 풀러렌이라고 합니다. 풀 아니야. 풀이야. 탄소 원자 60개를 썼고요. 그 다음 현재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전압을 걸어주면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이 플러레를 보면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도형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야? 육각형. 몇 개 있어? 20개. 그 다음 육각형 옆댕구리 보면은요 오각형도 붙어 있어요. 오각형.
이렇게 오각형이 있어. 그럼 오각형이 몇 개냐라고 하면 오각형은 6이 12에서 12개 있다. 이렇게 오라고 했지. 그래서 총 32개, 32개의 도형이 있고요. 내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이 플로렌 같은 경우 선생님이 써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요. 보통 니들 틀려라 라고 냅니다. 틀려라. 왜냐면 이것까지 잘 안 해오거든. 그래서 여기는요. 진짜 니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공부 안 해가지고 안 해온 문제가 딱 나왔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라는 얘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그래핀. 뭐야? 굉장히 열과 전기를 빨리빨리 날라다줘. 거기다가 휘어질 수도 있고, 그치? 휘어져도 성질을 안 바뀌고, 가볍고 경량이지만 굉장히 강도는 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그래핀은 차세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요.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누굽니까? 다 썼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나의 성질입니다. 그래핀이야. 구리보다 열을 잘 전도한다. 맞죠? 얘들아, 열을 잘 전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열을 잘 방출시킨다 해서 방열이라고 씁니다. 방열. 근데 니들 이 단어하고 이제 비교하셔야 될 게 있어. 단열이란 표현이야. 이 단열하고 방열은 같은 뜻이에요? 같지 않아요. 방열은 열을 잘 방출시키는 거죠. 빨리빨리. 너 빨리빨리 열 나가. 나 안 뜨거워주고 싶어. 이런 거고요. 단열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식으란 얘기지. 열을 잘 이동하는 걸 차단하니까. 뜨겁게 유지하거나 차갑게 유지하는 게 바로 단열입니다. 그래서 단열의 제일 대표인 게 보온병 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빛을 잘 통과하여 투명하다. 맞고요. 강도가 세면서도 유연합니다. 맞고, 반도체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처리 속도가 빠르겠지? 초고속 트랜지스터 이런 데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정원아, 일어나라. 안 되겠다. 안 돼요. 자, 5번. 면적을 늘리거나 접으면 전기적 성질이 안 사라집니다. 정답 6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전극은 휘어지지 않았다. 만약 휘어지면 부러지는 거죠. 그럼 전기적 성질이 사라졌어. 얘는 안 사라져. 누구야? 그래핀. 넘기시고. 자, 오른쪽 이제 모방 기술입니다. 이 모방 기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외우셔라. 자, 벨크로 테이프는 누구 따라하는 거야? 독고마리죠. 독고마리. 독고마리. 찍찍이. 수중 접착체. 물속에서도 잘 붙어. 그치? 이게 홍합 따라하는 거죠. 홍합. 자, 그 다음 모르포텍스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포납입니다. 모르포납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바로 간섭 정도가 달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여. 그리고 어떤 놈은 보라색이잖아. 아니거든, 파란색이거든. 이런 식으로 싸움 날 수 있는 게 이거야. 자, 그 다음 개코 테이프는 바로 개코 도마뱀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가는 독고마리 열매의 성질이다. 맞아요. 나는 홍합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성질 맞고요. 다는 연립구조다라고 해서 연립구조는요, 얘들아, 물을 하고 안 친한 성질입니다. 물을 밀어내. 물하고 안 붙으려고 그래. 그게 연립이죠. 그래서 보통 물에 방수 처리하는 거, 그런 데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도마뱀 무치의 발바닥 구조 맞죠? 정답은 디귿 빼고 나머지니까 기역,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인체 수술 시 절개 부위를 봉합하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해서 피가 있을 때도 붙는 거 수중 접착제 바로 나에 해당되죠. 이때 모방한 대상에 누굽니까? 홍합 이용하는 거지. 홍합. 자, 11번입니다. 연잎이 젖지 않는다. 연잎 표면에 미세 돌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코팅, 자동차 코팅. 자동차 코팅 중에서 유리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발스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비 올 때 물방울이 먹는 게 아니라 닿자마자 쭈르르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김서림 방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옛날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작살이었어, 그냥. 그럼 지금 휴대폰은 물속에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지. 그게 혈육 입판에 이런 코팅을 해가지고 물하고 안 스며들게끔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됐고 넘기세요. 자, 이제 넘기시면 바로 전기 전도도, 즉 전기 저항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로 나눈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 세 가지. 첫 번째, 전기 저항이 크대. 왜 전기 저항이 왜 생깁니까? 라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 근데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아. 전류가 세게 흐르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전기 저항이 작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전자가 이동하다 보면 원자들하고 어깨빵을 합니다. 그치? 그러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어깨빵했으니까 원자한테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전기 저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기 저항이 크다, 충돌이 많다. 전기 저항이 작다, 충돌이 적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질마다 얼만큼 전기 저항이 생기는지 그거를 미리 경영해 놨어.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은 녀석을 도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쟤는 굳이 안 써도 되지. 절연체는. 절연체는 전기 전도성이 커야 돼, 작아? 작죠.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체는 금속이고요. 절연체는 비금속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던 애들이야. 평상시 때는 절연체 닮아. 전기 안 통해. 그런데 에너지를 받습니다. 열 에너지를 받건 전기 에너지를 받건 에너지 받으면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하는 녀석으로 바뀌는 녀석. 그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규수하고 저만염 나와 있잖아. 이건 순수 반도체야. 우리가 자연계에서 있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쓴다 안 쓴다? 안 써. 여기다 불순물 섞어가지고 씁니다. 자, 기억부터. 기억은 반도체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이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평상시 땐 얘 따라하고 열과 전기 에너지 받으면 얘 따라한다고 했어.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까? 도핑. 그때 이 첨가하는 녀석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때 만든 반도체를 바로 전기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 도체를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종 연산 작업에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복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봐. 여기하고 여기 있는 새끼들이 뭐야? 14족이죠.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옥텟 규칙 하려면 8개인데 아직 4개가 부족해. 여기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13족을 붙여요. 그럼 13족을 붙이면 원자과 전자 4개에 3개가 붙네? 그럼 합해봤자 7개지? 옥텟 규칙을 하려면 하나가 부족하지? 그 하나가 부족해서 전자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딱 좋은데 전자 하나 좀 꼬시고 싶어. 전자 하나가 나한테 오면 안 될까? 그래서 전자가 들어올 구멍을 미리 만들어놔. 그럼 전자를 그 꼬시는 구멍은요.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꼬시는 구멍이다 해서 플러스 구멍이라고 불러. 그래서 플러스 양자에 구멍 공자를 써서 이거 13족에 13족 붙인 거 14 플러스 13은 P형 반도체라고 하고 이 P형 반도체는 양궁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실제 구멍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고 두 번째 이번에 14족에 15족을 붙일 거야. 15족. 내가 이거 얘기했을 거야. 지난번에 이거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P형, N형 이런 것들 많이 나으니 가르쳐줬으면 내는 거고요. 안 가르치고 넘어가면 아싸 땡 잡았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개의 원자과 전자에 5개가 붙는 거지. 4개에 몇 개가 붙는다고? 5개.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고도 하나가 남지. 그 하나가 어떤 원자한테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그 자유전자 하나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N형 반도체. 이건 뭐가 남았다고? 자유전자. 자유전자. 니네 이거 연상기억 보나 선생님 말장난 할게요. 저게 뭐야 하지 마시고. 니네 왜 N형 반도체인지 알아? 이유가 있어. 전자가 하나 남아서 그래. 니네 남는다가 영어로 뭔 줄 아냐? 남는다를 영어로 쓰잖아? 이렇게 쓰는 거죠. 남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래서 N형이야. 아이고 창피하다. 빨리 지워야지. 그치? 그래서 N형 반도체인 이유가 뭐다? 남기 때문에. 남아서 그래. 전자가 남아서. 얘는 모질른 거고. 됐냐?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뜬금없이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밑에 문제 나오거든. 2번 문제 나오거든.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한 거. 지금 한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번 봐봐. 현재 보시면 여기 규소가 있었는데 처음에 여기 있는 새끼 규소 다 규소였어. 근데 그 중에 이 규소 한 자리를 불순물이 대체한 거야. 그럼 불순물이 대체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봐봐. 옥텟 규칙 만족하고도 전자가 하나 남았지. 그치? 그러면 이 전자 하나 남았으니까 바로 이 불순물은 어떤 놈이야?
15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남아있는 요 별표한 요 녀석이 자유전자에 해당되니까 이 자유전자가 주로 전기를 날라다 줄 거야. 운반해 줄 거야. 그래서 이건 무슨 반도체다? 라고 하면 이거는 N형 반도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지. 이게 N형 반도체야. 됐죠? 자, 1번 전기 저항이 규소보다 작죠. 전기가 더 잘 통합니다. 자기적 성질이다? 아니죠. 전기적이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을 만든다. 맞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 다이오드 같은 건 P형하고 N형 이렇게 두 개를 붙여요. 알겠지? 근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P형, N형, P형 이렇게 쓰던지 또는 N형, P형, N형 이렇게 쓰던지. 됐어? 그 트랜지스터는 P형, N형이 몇 개야? 3개야. 됐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돼요. 자, 오른쪽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첫 번째 발광 다이오드 있고 트랜지스터 있고 집적 회로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아까 얘기했지. 전기가 뭘로? 빛으로. LED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트랜지스터는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써라. 증폭을 합니다. 증폭이 뭐죠? 소리를 키우는 거야. 에너지를 키우는 거. 보통 마이크 같은 데 있죠. 그 다음 스위칭 작용. 스위칭 작용이라는 건 특정 연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특정 전류를 얼마만큼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호를 보내. 그런 것들. 집적 회로는요. 이런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모이면 집적 회로가 되는 거고 이런 집적 회로 IC 회로들이 모여서 바로 CPU가 되는 거야.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나다의 성질.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여기서 전기 전도성을 조절하는 거, 전기 전도성 조절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 요건 다밖에 안 되겠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거 이건 가죠.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증폭이야. 그래서 이게 납니다. 마이크에 보통 달려있죠. 그래서 가나다 순서는 니은 디귿 기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됐지? 넘기시고.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물질이 총 3가지가 있대요. 그 3가지를 이제부터 구분할 건데 잘 봐. 평상시 처음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 여기 봐봐. 여기.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전기적이 제일 컸겠지. 그럼 A는 볼 것도 없이 누구였다는 얘기야. 절연체. 그 다음 B, C는 B는 중간이니까 반도체 당연한 거고요. C는 전기정이 제일 작았으니까 이거 C는 도체였다는 얘기지. 그럼 B는 누굽니까? 반도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위하고 아래예요. A하고 B는요. 우와, 전기저항이 온도가 증가할 때 줄어들어. 왜 줄어드느냐? 자, 아까 니들 배웠을 거야. 전기저항이 왜 생긴다고 했지? 전자가 에너지 받아서 이동할 때 누구하고 충돌을 많이 한다고 했어? 원자들하고 충돌을 많이 한다고 했지. 그치? 맞아? 전자수도 적고요. 원자들도 가운데 막 지들끼리 배열 자체가 지다같이 생겨서 그래. 그런데 이런 절연체나 반도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운동해. 그냥 전자가 아니라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아니라 원자에서 벗어난 전자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유전자가 늘어서. 다른 말로 전자운동이 활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전자가 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저항이 줄어들어. 근데 오히려 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가 방해를 안 했거든? 근데 전자가 이동하려고 할 때 원자가 막 움직여. 아까 방해를 하는데 지금 막 움직이니까 튕겨서 전자하고 부딪히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원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원자와 전자의 충돌이 늘어난 거야. 아이고, 처음이 좋았네. 나중에 지랄 갔네. 이 얘기죠. 그래서 C는 원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래요. 됐죠? 자, 기억. A에 해당되는 물질로 규소 저마늄이 있다라고 했어. 규소 저마늄은 B입니다. 틀렸고요. 자,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등은 B를 이용하여 만든다라고 돼 있어. 이거는 전부 반도체니까 맞지? 빙고. C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작아지죠. 정답은 니은 하나만. 2번.
넘기세요. 자, 5번. 자, 태양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서 만드는 거야. 아니, 거꾸로구나. 태양전지구나. 이건 뭐라고 써야 돼? 빛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고치시면 되지. 빛을 뭘로 바꿔주는 거? 전기로. 그때 이때 이용되는 원리가 뭐라고 했어?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 빛 알갱이를 받으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6번.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 특정 온도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임계온도가 되겠죠.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뜨는 거. 반자성의 성질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초전도체 맞고요. 자기부상 열체의 활용 오케이. 마이스너 맞아. 온도와 관계없이 아니거든. 임계온도 이하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됐지? 그 다음 5번에 밀어낸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7번 볼게요. 자, 7번은 우리 A는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 A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니까 요 새끼는 초전도체야. 초전까지만 쓸게요. 자, 근데 B는 문제가 있지. 이게 전기저항이 커지면 도체인데 줄어드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 이 새끼는 반도체 아니면 절연체질. 근데 어떤 놈인지 내가 확실히 어떻게 알아? 둘 중에 어떤 놈인지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자, 1번 A는 반도체. 여기서 반도체를 굳이 따지라고 하면 B죠. 땡. 그 다음 니은 A는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자석이 떠 있을 수 있다. 맞죠? 마이스너.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 그치? 전기가 잘 통해요. 전기가 아까 잘 통하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어.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4번.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초전도체가 얘네들이 전부 일단 임계온도 이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한번 보자. 첫 번째, 자기공명 영상장치나 핵융합, 입자가속기는요. 얘네들은 전부 강한 자기장을 만든 거야. 강한 자기장. 아까 자기장은 대문자 B로 쓴다고 했어. 강한 자기장. 전기에너지를 전부 자기에너지로 바꿔줄 때. 초전도 전력 케이블, 초전도 전력 저장 장치. 얘네들은 전부 전기 저항 라지 R이 0이야. 그래서 손실 에너지를 안 만들 때 쓰는 거지. 실제 이거 씁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 액화질소 같은 거 집어넣어요. 액화질소는 영하 196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8번부터 볼게요. 가 분야에 이용되는 초전도체의 성질이다라고 했죠?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아니죠. 얘는 전기저항 0이야. 잘 흘러. 강한 자기장 빙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 0이다 라고 돼 있어. 그치? 이것도 전기저항이 0이니까 전기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꿔줄 수 있어? 자기에너지로. 되니?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 5번. 넘기시고요. 9번. 나 분야에 이용되는 초전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는 왜 손실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전기저항이 0이라서. 전기저항이 0이라서. 10번입니다. 자, 고온 초전도체. 자, 일반적으로 이 초전도체 임계온도가 낮다고 했어. 굉장히. 그거를 높여주는 방법. 높여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같은 온도. 이거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해. 그러면 전후를 계속 유지하면 뭐가 안 좋아? 전후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해. 그 돈이 안 드니까 실생활이 아주 이롭겠지. 그치? 그리고 낭비도 없고. 맞냐? 그래서 내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발견해내가지고 발명을 하면 그때부터 니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돈방석이 앉는 거야. 그냥 돈방석이 아니라 진짜 완전 돈방석. 알겠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기억! 임계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 맞습니다. 실용화, 그렇지? 저온보다 비용이 적게 들죠. 정답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넘기시고요. 자, 11번. 자, 11번에 보시면 그래핀이죠? 딱 봐도 알아야지. 그래핀. 열 전도율이 높아서 방열이 잘 일어나고 투명합니다. 불자가 아니라 그냥 투명이야. 자, 그 다음 강도가 커서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다. 이건 맞는데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데 잘 휘어지거든. 전자의 이동 속도보다 10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초고속 처리 장치에 쓰지. 맞죠?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네요. 2번. 자, 그럼 12번. 신소재 이름들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녀석인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더니 불투명해졌다가 더 올려서 더 불투명해진 거 아니라 다시 투명해졌어. 원상태를 복구해야 된 거야. 그치? 이거는 온도에 따라 변화율이 좀 이상한 녀석이지? 요 새끼 일단 이름이 누굽니까? 액정이죠, 액정. 액정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액체 결정의 줄임말이라고 했어. 자, 4번입니다. 갑자기 수온의 전기 저항이 사라졌대. 전기 저항이 0, 초전도체. 초전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 2004년도에 흑연을 붙였다 떼었다 한 거야. 셀로판지 붙여서. 그래서 이걸 한 겹씩 띈 거. 그래핀. 그래핀. 자, 1번. 가는 액정이다. 그치? 액정이야. 액젓 아니야. 소원아. 왜? 질문 아니야? 그럼 머리 이렇게 이거 가려워서 머리 좀 감어. 알겠지? 자, 그 다음. 니은. 나의 성질을 이용하면 강력한 녀석을 있다. 맞아요. 다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초고속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 맞지? 여기서 전기적 성질은요. 얘는 열도 잘 방출하고 전기도 빨리빨리 등반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정답이 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오른쪽. 자, 오른쪽 보시면 13번 얇고 투명. 일단 모르지. 강철보다 강한데 전기 조성이 크고 휘어져도 된대. 그래핀 3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이 새끼가 누구야? 액정이죠. 자, 그러면 액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액정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이 니들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잠깐만 밀어내기 한 판 하고 갔다 올게. 바깥으로 후다닥 뛰어갔어. 그럼 니들 뭐야? 신나지.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근데 내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밖에 못 나가고 이 교실에서만 니네들이 노는 거야.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소원이는 춤을 잘 트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놀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랄리랄리 이러고 노는 거야. 그치? 옆에 있는 정원이는 마이백을 치면서 노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 막 그러고 놀고 있어. 막 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놀고 하는 거야. 누구 때리고 막 던지고, 그치? 침 뱉고 막 똥을 싸면 안 되죠.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그 상태가 바로 액정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니들이 교실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규칙적으로 있는 줄 알아. 근데 알고 봤더니 지랄 발광하시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밀어내기 한 판 하고 내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CCTV를 보는 거죠. 이 새끼들 뭐하러? 그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엄마! 딴짓 하기만 해봐. 내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니는 이제 발가락 꼼지락 거리겠니? 못 거리겠니? 못하겠지? 우리 소원이 잘하는 다리 막 발락 왔다 갔다 이거 못하잖아. 그치? 이런 거 못하는 거야. 그게 이거죠. 그래서 잘 봐. 평상시 그냥 놔두면 니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데 내가 니들을 이렇게 딱 보고 똑바로 안 있어? 라고 압력을 가하면 그치? 아무 짓도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 한번 해보자.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런 그림이야. 현재 여기는 세로틈이 있는 그런 슬릿. 여기는 가로틈이 있는 슬릿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세로틈, 여기도 가로틈. 근데 빛은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가면 세로틈밖에 통과를 못해. 맞아? 그래서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횡파라고 불러요. 그럼 잘 봐. 현재 여기에 빛이 세로빛이 들어와. 이렇게 세로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고체였다면 세로빛은 통과하지 못해요. 그치? 근데 얘는 액정이잖아. 그 액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에서 이 빛이 이렇게 가로빛으로 바뀌어서 나와. 요 안에 지랄 발광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화 걸어준 거야, 안 걸어준 거야? 안 걸어준 거죠. 안 걸어준 겁니다. 그냥 놔둔 거야. 그런데 이제 전압을 걸어줍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로빛이 그대로 세로빛이야. 그대로 세로빛. 그럼 세로빛은 가로틈을 통과해 못해? 못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내가 원하는 빛은 통과, 너는 괜춘, 너는 안 돼. 그치?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됐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액정 장치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을 통과시키는 데 관련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광원 장치가 있어야 돼. 알겠니? 조심해. 오해하시는 애들이 있어. 액정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아닙니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이런 것, LED 붙이고 그 앞에 액정 붙이고 그러면 되죠. 그 다음 중간에 색 필터 넣고 그러면 뭐를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됐지? 자, 1번. 가와 나에서 액정의 분자율은 다르죠.
얘는 통과, 얘는 안 통과. 액정의 배열 반응은 전압으로 조절 가능하죠. 그 다음 전력 소모가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미니미니한 전자제품 디스플레이로 많이 씁니다. 손목시계 이런 것들.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나중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네가 수능이라는 걸 보게 될 때는 수능시계라는 걸 갖고 갈 거야. 알겠어? 근데 수능시계용으로 제일 가까운 게 뭘 것 같아? 뭐니 해도 전자시계죠. 왜 아직도 저기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 못 읽는 애들 있잖아. 급해가지고 잘못 읽는 애들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디지털 시계가 좋아. 그게 바로 전자시계, 액정망 시계. 그 칼라도 필요 없지. 어차피 수능 보고 끝낼 건데. 니네 오해하지 마. 이런 거 이거 스마트워치 이런 거 못 갖고 갑니다. 알겠어? 핸드폰도 못 갖고 가. 아?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앞에 그 스탑워치도 놓고 여기도 차고 2개 정도 차고 가야지. 맞잖아. 됐지?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액정을 활용하는 예가 아닌 거라고 했죠. 쭉 보시면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는데 이거 모니터 아니에요. 어떤 새끼 모니터를 잘못 보는 눈깔이 삐었나. 그래서 3번은 뭐야? 태양전지니까 이건 뭐 이용하는 거다? 반도체 이용하는 거지. 반도체. 정답은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네 알 거야. 요새 이런 전자계산기 여기 옆에 옆면에 이런 거 붙이는 거. 그래서 불 켜가지고 나면 여기 0 표시가 되지만 불 끄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 그치? 그런 것도 같이 쓰죠. 넘겨! 자, 16번.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이 자석의 특징은요.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다라는 게 포인트야. 어떻게 해서 강력한 자석을 만들었냐?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집어넣어서 강력해. 근데 문제가 있지. 단점.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 장난감에 이런 거 많이 썼을 때 어린애들 못 먹게 시키라고 해서 먹으면 큰일 나. 니들도 먹으면 큰일 나. 알겠지? 자, 그래서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자기적 성질. 그 다음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 오케이. 강력하지만 열에 약하고 부식. 맞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몇 번이야? 4번.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은 모방 기술이죠. 가가 바로 독고말입니다. 나가 바로 모르포나비, 다가 바로 홍합이죠. 홍합. 너네 이 홍합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홍합이라 부르는 것은 이거는 지중해 담치라는 녀석이야. 지중해 바다 밑에 있던 게 배에 붙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지금 번식된 게 이게 지중해 담치야. 원래 자연산 홍합은 섭이라고 합니다. 삼시세끼 어초평 같은 데 보면 이만해. 그 집만 조금 포함해서 니들 머리만 해. 아, 많이 포함했다. 미안해. 자, 그래서 1번 가를 모방하는 일명 찍찍이 맞죠? 쉽게 붙였다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개코, 도마뱀 이용하는 거. 여기는 없죠. 그 다음 다에서 분비한 단백질은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위 제품에서 공통으로 모방한 대상이라고 했어. 전부 물하고 안 친한 거지. 물하고 안 친한 거니까 이거 연꽃잎 우리가 본뜬 거고요. 모방한 생명체의 특성은 뭐냐? 바로 연잎의 미세돌기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지. 그래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개.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지금 보시면 봐봐. 현재 불순물을 넣어서 여기 자유전자 하나가 보이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지. 요 녀석은 14족, 요 자식이 15족, 요거는 자유전자 하나가 남으니까 N형 반도체. 이거 반도체야. 그치? 이거 반도체야. 자, 그 다음 디귿 다는 자석이 떠올랐지. 그럼 요 새끼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초전도체. 그러면 얘는 뭐다?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같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 다음 나는 분자 배열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액정 모형입니다. 그림 자체를 그냥 외워주세요. 액정. 액체가 아니라 액정. 액정.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밑에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가의 전기장은 누구냐라고 했어. 가의 전기장은 요게 아니라 이건 도체잖아. 이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B. 나는 디스플레이 대로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액정. 다 상태에 있는 신수제의 내부 자기장은 0이다라고 했어.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이유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가 마이선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죠. 니은하고 디귿.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자, 20번. 자, 20번은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밝은 부분은 빛이 보이는 거, 어두운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않는 거. 그럼 어두운 부분은요, 빛이 안 나오는 거니까 요 자식이 바로 전압을 걸어준 녀석이지. 그래서 요게 B입니다. 됐지? 그 다음 이거 재밌는 거 알 거야. 니네 숫자를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있으면 숫자 다 표시되지. 맞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봐봐. 짝대기를 내가 자 여기 7개 선내에서 짝대기 2개만 빛이 안 나오게 했어. 그럼 숫자가 뭐가 나올까? 하나, 하나. 어두운 색 2개니까. 이게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야? 1이죠. 맞니? 그러면 3 만들려면 짝대기 몇 개한테 빛 안 들어오게 해야 돼? 3 만들려면. 하나, 둘, 셋, 넷, 5개지. 됐어? 4 만들려면. 4 만들려면. 하나, 둘, 셋, 4개지. 이렇게. 됐죠? 재밌죠? 자,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만든 사람이 천재죠, 천재. 자, 이제 1번. 가의 A는 전압이 안 걸렸습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은 가의 B 부분이죠. 전압 걸려가지고 전기 안 나와야 되니까 가에 컬러 필터를 붙여가면 컬러하면 된다. 그렇지. 대신에 조심할 거, 얘도 그렇고 이거 특히 이 시계 같은 거, 요 빛을 쏘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전구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만약 안 들어가 있으면요, 얘들 돼, 안 돼? 안 돼요. 됐지?